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관련돼서 임금 피크제 앞두신 분들은 5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임금 피크제를 앞두신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선택을 잘 해야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하면 보통 소득이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DB형과 DC형의 두 가지 퇴직연금의 형태가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한번 금융감독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를 참고해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임금 피크제를 앞둔 분이라고 하면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서 예를 들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면 퇴직금을 갖다가 적정한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확정기형은 개인이 돈을 갖다가 다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또한 이런 것도 있죠.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도 초기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50대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또 뭐 그렇게 되죠.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앞으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저 중도 인출 같은 경우도 DC형에서만 가능하고요. DC형도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별한 조건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DB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DC형으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DB형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DC형 전환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샘플을 보고 우리가 보도자료 참고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주의사항은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DB형과 DC형 선택 시에 우리가 전환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 전환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웬만하신 분들은 DB형으로 선택해서 DC형을 갈까 말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또 DB형과 DC형 선택하는 조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급여의 상승 요건, 또 근로 요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좀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DB형이 유리한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운영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경우에, 그러니까 DB형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으면 어때요? 퇴직금에 쌓이는 금액이 훨씬 더 많겠죠. 12분의 1만 계속해서 퇴직연금에 넣어주니까 급여가 상승하는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뭐 매년 5%, 10%씩 늘어난다라고 하면 DB형도 상당히 유리하다. 또 승진 기회가 많아서 급여가 상승할 여력이 많은 사람,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또 장기 근속이 가능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높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근속으로나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승진 기회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DB형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왜? 수익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임금 상승률보다 어때요? 운영 수익률을 높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승진 기회가 적어서 매년 같은 급여를 갖다 30년 받는다고 하면 운영 수익률을 높여야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뭐 1%, 2%이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 않는 그런 분이거나 또 이직이 잦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직업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DC형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 더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운용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DB형이나 DC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은 당연히
DC형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잘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DB형을 선택하는 경우 퍼센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이런 거죠. DB형한테는 항상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뭐 사회생활 초년생이신 분들이 예를 들면 투자를 잘하고 사회를 잘 이해, 경제를 잘 이해해서 투자를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DB형에서는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특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런 기간까지는 좀 돈을 쌓아두는 개념에서 보면 DB형으로 시작했다 차후에 자기의 능력치가 올라가면 DC형도 괜찮은 방법일 거고요. 또한 DB형으로 진행이 되다 내가 또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DB형이 유리한 경우와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A와 B와 경우가 있다고 보면 둘 다 예를 들면 상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젊었을 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니까 뭐 대부분까지는 뭐 과장까지는 대부분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까지 진급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DB형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충분한 능력이 쌓이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닥친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늘 DB형에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오시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금 피크 제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근력 연수 곱하기 퇴직 직전 3개월을 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을 바로 한다고 그러면 급여가 높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하면 임금 피크제 이후로 3년 정도의 어때요? 근속 기간을 보통 갖거나 2년 정도를 갖게 되는데 그때는 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DB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연금의 수급액이 작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퇴직 을 앞두신 임금 피크제를 앞두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을 바로 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샘플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에서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5세 정년 퇴직 시 500만 원 월 평균 임금 25년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를 들면 DB형의 전형적인 형태겠죠. 그런데 영자는 정년을 갖다 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선택을 해서 급여를 만약에 250만 원씩 월 평균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30년을 근로했지만 그걸 총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7,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직전 3개월치 곱하기 3개월 네?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퇴직급여에 대한 총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5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금융감독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금 피크제를 갖다가 시행하기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그 소득 수급액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C형으로 간다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단기 채권도 있고요. MMF형도 있고요. 뭐 CMA형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펀드 형태가. 자, 그러다 보면 MMF 같은 경우는 대단히 리스크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택을 할 때 DB형에서 DC형으로 임금 페이크제를 앞둔 분들은 전환하는 것이 훨씬 향후에 나중에 60세 정도 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지금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DB형으로 그냥 묵직하게 가져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잘 선택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 자, DC형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사이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무주택자예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무주택 가입자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조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고요. 6개월 이상 유형을 필요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 본인이 임금의 8분의 1을 초과 부담하는 경우 이거 상당히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사나의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 선고 혹은 개인 해상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정도 조건에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예를 들면 무주택자였는데 주택을 꼭 사야겠다고 하면 우리가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해서 중도 인출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퇴직연금 자체는 우리가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5천만 원도 작은 돈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1억 2,500에서 7,500이 되느냐, 1억 2,500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5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저축하기도 어렵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만 전 선택을 하고 DC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펀드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 50대 분들 퇴직을 앞두고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